자, 16번 가겠습니다. 시장 실패에 따른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자, 정부의 비대칭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장 실패는, 자, 시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시장 실패 이론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거 정리돼야 되고. 자, 시장 실패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독과점.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이라는 거예요. 자, 시장주의자들 혹은 초기 경제학자들이 아담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 모두의 소득이 잘 분배되면 상관이 없었겠는데 자, 소득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기 시작하고 소수에게 독점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불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경제학이 만들어졌는데 현실에서는 불완전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불완전 경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해. 자, 그럼 이 세 단어 모두 시장 실패와 관련된 단어라는 걸 알아둬야 돼. 자,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구글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쉬울까? 한국의 저기 가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있는 조그만 거기서 소프트웨어,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쉬울까? 구글이 쉽겠지. 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생산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드는 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면 힘이 강한 독점력을 가진 대기업들 위주로 살아남을 수 있겠죠. 대기업들은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이해돼요?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이미 김밥집, 떡볶이집 하는 분식집 아줌마가 떡볶이 메뉴를 추가하는 게 쉬울까? 추가하는 게 쉽지. 내가 떡볶이집 하는 거, 지금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고 있는 내가 떡볶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치? 그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 설명이.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외부 효과를,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연탄 공장에서 나는 연탄을 열심히 만드는 것 뿐인데 연탄가루가 날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그런 게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 자, 공공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 즉, 배제할 수가 없어. 요금을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바닷가에 있는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 등대 같은 사람들, 등대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난 등대 돈 안 낼래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비칠 수 있나? 그 옆에 있는 배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돈 안 낸 사람도 배도 비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비배제성. 그 다음에, 내가 등대에 불빛을 받는다고 해서 옆 사람이 등대 불빛을 받는데 불빛이 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경합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사람들이 등대를 만들고 가로등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려고 할까요? 안 해. 왜?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저기 어느 시골 마을에 주민이 딱 3명이 사는데 거기에 기차가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기차 민영으로 운영해. 그러면 거기 역 만들까? 안 만들어. 근데 나라에서 만들면 만들어. 그래서 자, 시장에 맡겨두면
비배제성과 비병합성으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생산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하는, 시장에 실패하기 때문에 만드는 걸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일단 정보의 비대칭성은 크게 역선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역선택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숨기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살짝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 게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역선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고차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고차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레몬 마켓이라고 그래요. 자, 중고차 시장에 레몬 마켓 안 남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파는 사람은 이거 좀 더 비싸게 주고 팔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만 남아? 레몬밖에 안 남는 거야.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쓰레기 같은 차량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역선택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같은 거 생각하면 돼. 혹은 이제 면접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이제 시험 합격하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면접도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막상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이 되면 열심히 할까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공무원스럽지 않잖아. 그치? 좀 틱틱대고,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직업을 구하려고 했을 때의 마음과 어떤 계약을 딱 한 이후로는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자동차 보험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내가 자동차 보험을 충돌이 있을 때마다 2억을 받아. 만약에 그런 보험이 있다 손치면, 그럼 내가 운전을 막 할까 조심할까? 나 같으면 막 할 거야. 충돌이 있을 때마다 2억을 버니까. 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한테 감추어진 특성이 있는 거고,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사후에 내 감추어진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선택은 사전에 갖고 있는 보험도 똑같아.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안 걸린 척 하면서 보험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아까처럼 그냥 진짜로 나는 조심하려고 자동차 보험 든 건데 자동차 보험 들고 나서부터 운전이 좀 험해졌다? 이런 걸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후에 행동이 드러나는 걸 도덕적 해이, 사전에 특성이 감춰지는 걸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기업보험 공공재 시장 실패 맞죠? 외부 효과 시장 실패 맞으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것은 중고차 시장하고 역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 17번 가겠습니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옳지 않은 것은 불안정 경쟁. 맞죠? 시장 실패. 불안정 경쟁. 다른 말로 독과점.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성. 이건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정답은 2번인데. 3번. 서비스와 제가 공공재. 시장 실패 맞죠?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성으로 역선택. 시장 실패 맞죠? 자, 그러면 외부 효과와 파생적 외부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파생적 외부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외부 효과랑. 이름만 좀 비슷하죠?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보통 불러요.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정부 실패의 사례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의 사례예요. 자, 정부 실패 사례로서 뭐 얘기하냐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 정책과 상반되는 반응을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최저임금제를 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최저임금이 올랐어? 그러면 우리 사람 잘라야지 이렇게 반응해. 특히 아파트 관리인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최저임금 하면서 아파트 관리인,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더니 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 그러면 정책 목표가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시장에서 해고되는 결과가 나오죠. 이런 걸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정부 실패 중 정부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법에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정부 목표 그러니까 정책 목표와 시장 반응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정책 시차. 그러니까 정책을 사용하면 그게 효과가 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이게 효과가 딱 발생할 때 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시장 환경가 확 바뀐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나는 물가를 잡으려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폈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피지 않겠죠. 자, 물가를 잡으려고 경제 안정화 정책 중에서 경기를 침체시키는 불경기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랬는데 그 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때는 오히려 불경기 상태였어. 그러면 불경기 상태에서 더욱더 불경기 상태를 촉진하는 정책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호경기 때 불경기로 가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고 불경기 때 호경기로 가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니면 뭐 정경유착, 정치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과 이해 집단 사회들 간의 어떤 유착,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 실패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 파생적 외부 효과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역선택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어야 되는 것을 찾는 건데 위험 발생이 상호 우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위험 발생이 상호 우정적이면요. 시장에서 재화들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험의 발생이 상호 우전적이다. 그러니까 위험 발생이 상호 우전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러면 도미노식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A라는 기업이 무너지고 해고 사태가 있고 노숙자 문제 생기고 사회 전반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 코로나라는 위험도 지금 굉장히 상호 우전적이죠. 애들 교육의 문제도 요즘 생기고 있어요. 애들이 요즘에 말을 못 한대. 어린이집을 못 가서 혹은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국어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말 배워야 됐을 때 코로나가 딱 터진 애들 생각 한번 해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 늘 때가 엄청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때 마스크 쓰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말이 안 느는 거야. 그래서 양육 문제에서도 굉장히 코로나 문제 심각하죠. 심각해. 어쨌든 이렇게 위험 발생이 상호 우정적이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 위험 발생이 상호 우전적이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정상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시장에서 사회배분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2번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 중에서도 좀 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그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사회보험이 있겠지.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할 때 2번 같은 선지가 나와야지.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복지다원주의 정리해. 복지다원주의. 여러분 복지다원주의는 두 가지가 핵심이야. 하나는 공급주체 다원화. 복지공급주체 다원화. 그 다음에 서비스의, 복지 서비스의 선택, 수요자들의 선택주의.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자, 그런데 이제 복지의 공급 주체를 어떻게 다원화하느냐? 공식 부문 말고 비공식 부문도 강조합니다. 비공식 부문 강조. 여러분, 복지의 공급 주체는 총 세 가지예요. 정부, 민간, 비공식. 이게 세 가지야. 비공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한테 김장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이런 게 비공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면 우리 뭐 동호회에서 오늘 이번에 불이웃 돕기 뭐 좀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비공식인 거지. 자, 근데 요거 활성화. 그 다음에 민간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요. 민간. 영리. 영리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또 하나가 비영리. 비영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3섹터라는 표현을 써요. 제3섹터. 제3섹터라는 것은 정부도 기업도 아닌 이런 뜻이야. 제3섹터. 자, 민간의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복지다원주의에서 뭘 강조하는가? 영리를 강조하지 않고 이걸 강조해요. 제3섹터, 비영리. 제3섹터, 비영리로 공급주체가 확대되는 거야. 한마디로, 제3섹터 비영리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 시민단체들도, 혹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사회복지에 나서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시민사회. 이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식에서, 복지다원주의는 공식에서도 중앙정부 위주의 복지가 일어났었죠. 그쵸?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영국이나 이런 데 복지병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쭉 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분권화한다는 것, 이렇게 씁니다. 그냥 분권화라고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 분권과 지방자치라고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쓰세요. 지방분권화. 자, 아까 제가 정부, 민간은 영리, 비영리, 비공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정부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 중에서 지방에 초점을 두는 게 복지다원주의야. 그다음에 여기서는 시민 참여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기억본 볼게요. 복지 공급 형태의 다양성, 오케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지. 선택주의니까. 그러니까 공급도 공급 주체가 다양해지면 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죠. 그럼 소비자들은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라고 선택을 해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다원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고 제3섹터 배제 틀렸죠? 그 다음에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 맞았죠?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너무 복지다원주의를 내가 요즘에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글씨하고 다르게 나와서 고민이에요.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어쨌든 크게 이게 두 가지야. 두 가지로 정리해야 돼. 복잡하게 가지 말고.
자, 20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민간 부분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통적으로 직접 서비스의 생산자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 그쵸? 생산자 역할을 주로 맡아왔고. 2번, 비영리 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민간 부분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공공 부분의 틀렸죠, 여러분. 공공 부분에 비해서 안정성이 낮다는 장점과 융통성 발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겠지. 예, 거꾸로 썼죠. 자, 여러분. 1번이, 무슨 민간이 생산자 역할을 주로 맡아왔어? 정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전통 있잖아, 전통. 현대는 그게 맞아. 현대는, 아까도 우리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전통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생산자 역할을 맡아왔겠구나 라고 해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재정지원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맞고요. 자, 21번 갑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책적 접근의 상대말은 뭐냐면 전문적 접근이야. 자, 정책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전문적 접근은 개인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전문적 접근이에요. 아까 그 두 가지로 구분한 거랑도 이것도 연결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법적 대책에 대해 사회복지가 성립된다. 맞고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국가의 책임을 본다. 맞고요. 사회 제도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사회 대책이다. 맞고요. 4번 환경 조건의 개선과 여기까지 뭐 큰 문제 없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개인주의, 이런 뜻, 개인성 이런 뜻이잖아. 개발에 관심이 듭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문적 접근입니다. 자,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사회 문제는 시간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다 써주세요. 자, 사회복지. 죄송합니다. 사회 문제. 사회 문제의 기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다. 자,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충격적인 얘기. 그 선생님 그때도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거시경제학 선생님이었어요. 교수님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담배 폈어요. 담배 피면서 수업했어. 놀랍지? 근데 그때는 그게 별로 안 놀라웠다?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버스 타면요. 버스 뒷자리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아저씨들 담배 피라고. 기차간에도 다 재떨이가 있었어. 근데 시간에 따라 다르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 이렇게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 그럼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계속 해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스토커죠. 감옥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예요. 근데 똑같은 행위야. 근데도 지금은 안 돼. 그때도 피해를 주는 거지, 그때도. 근데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는.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건 시간에 따라 다르죠. 그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으면 저 사람 개고기 먹네 그러죠. 프랑스 같은 데서 개고기 먹으면 사람들이 좀 못 받겠죠. 공간에 따라도 다르죠. 사회 문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달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사회 문제의 기준이 다를까요? 사회 문제라는 것 자체가, 자, 요 사회 문제가 시간 그 기준이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대. 이 얘기는 자, 사회 문제는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흡연 얘기했고, 아까 스토커 얘기했죠. 그 얘기는 그때의 사회 가치와 지금의 사회 가치가 다른 거야. 그때의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 관점과 지금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점. 그때의 젠더 문제와 지금의 젠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즉,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프랑스 사람이 개고기를 대하는 가치관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개고기를 대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사회 문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정답은 3번이죠. 어떻게 사회 문제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가치관이 들어간 거예요.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견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저께 모 대통령 후보가 그 기차에서 구두 신고 앞에 바로 올려놓고 왔더라고. 근데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 근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은 행동을 보고도 가치관이 다르면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문제가 크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회 문제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치 판단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4번이 3번이 가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번이야, 4번. 선지 4번에 대한 얘기고 이게 1, 2번에 대한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사회 문제.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발달사부터 좀 진도를 정상적으로 좀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